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히토리오 줄게 반도체 다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이 그냥 치열한데 미국이 이번에는 졌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을 판매를 하면서 중국과 히토리 협상 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토리를 줄 테니까 기존에 팔고 있던 H20을 다시 팔게 해다와 이 얘기였습니다. 먼저 이재용 회장의 얘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에 대법원 재판이 열렸죠. 그래서 9년간 사법 리스크를 풀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 평택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 기회에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던 엔비디아의 H20을 수출을 막았다가 지금 재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3강이죠. 미래가 매우 유망한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HBM, 그래픽카드죠. GDDR, 저전력 반도체 LPDDR을 사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인프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메모리 3사, 요 3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3사는 엔비디아의 훌륭한 파트너인 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 이 기회라는 거는 삼성전자한테는 HBM인 거고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열려 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기사 중에서 저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H20 칩을 판매하면서 중국과 히토리 협상서 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강경했던 트럼프 정부는 통제했던 AI GPU인 H20을 재허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을 한 겁니다. 천하의 미국도 중국의 히토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던, 몇 년 전에 일본이 중국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기술로 압박화돼 자원에서는 충돌을 피한다는 미국의 이중 전략입니다. 제재와 협상 동시 병행하고 필요할 때는 타협도 불사하겠다. 직접적인 맞바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히토리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숨은 레버리지. 분명히 중국은 이 히토리 시장의 절대적인 그 퍼센테이지를 들고서 미국, 일본 여러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20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회사는 삼성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HBM3가 거기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가 H20 중국향 AI GPU 수출 재개하고 동시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중국을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 CEO의 중국 방문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일단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밑에 사진을 몇 개를 보겠는데 마치 연예인 같아요. 중국 시장 이제 진출 전략, 그리고 제가 뒤에 또 알아보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중국이라는 시장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H20 반도체 수출 승인 직후 첫 방문지가 중국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게 지금 이가람 기자인데 중앙일보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앙일보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젠슨 황의 공개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인프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매우 유망한 파트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반도체 필수적인 HBM,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그 뒤를 잇고 삼성전자는 지금 HBM3, 그 다음에 HBM3, HBM4까지 지금 하여튼 문을 열려고 굉장히
총력전을 벌이고 있죠. H20 수출 승인 및 전략적 의미를 보면 미국 정부가 중국 전용 AI 반도체인 H20 수출을 재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H20은 뭐 상위 제품은 아니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그 AI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죠. 딥시크도 결국은 H20을 뭐 아니면은 뭐 A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메모리 대역폭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궁금증을 했던 건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 수출을 딱 막으니까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청난 재고, 막 그냥 수조 원의 그 H20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걸 뭐냐면 폐기된 건 아니다. 여전히 뛰어난 성능이며 수익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겉으로는 이거 다 폐기해서 수십억 달러를 지금 이 손실이 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죠. 기회가 있으면 이게 시장이 다시 열리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면은 지금 재고로 쌓여있던 H20을 수만 개를 즉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됐던 거죠. 미국과의 또 관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왕이 만났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 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5조 달러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5조 달러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는 엔비디아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젠슨 왕이 중국을 간다고 그랬다니까 좋은 여행이 되라고 메시지를 줬어요. 워싱턴 정가의 반응은 중국 방문에 대한 별다른 경계는 없습니다. 만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우리나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전 대통령 윤석열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겁니다. 근데 확실히 미국이란 나라 참 이런 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젠슨 황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화웨이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화웨이 기술력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은 어쩝니까? 하니까 화웨이를 과소평가하는 건 순진한 일이다. 그보다 나은 통신 기술을 가진 회사 예를 들어보라. 그렇죠. 마찬가지 정말이죠. 이게 화웨이의 통신 기술은 대단합니다. 항상 이렇게 가죽 잠바, 이 여름인데 옆에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지금 가죽 잠바를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AI 생태계를 찬사를 했어요. 중국은 기술 방류량뿐만 아니라 기술 통합, 적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AI 인재 양성 수준도 최고 수준이다. 하여튼 뭐 14억 그 인구 속에서 그런 AI 천재들을 찾아내는 이런 능력은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죠. 하여튼 방중 일정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죽 잠바를 벗고 중국 전통 의상인 당복을 입고 중국어 연습, 뭐 대만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잘하겠죠. 가죽 자켓을 입고는 공식적인 사례는 안 갔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정들을 쭉 보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 연예인이죠. 그룹 CEO잖아요. CEO인데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젠슨 황은 올해 1월 트럼프 취임식에 불참했어요. 그리고 베이징하고 상하이 선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4월 달에 다시 또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H20 수출 승인 직후 세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안 오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젠슨 황의 방중은 중국 시장 재공략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술, 외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20 제출 시로해서 중국 AI 서버 시장에 즉각적인 매출 회복,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수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엔비디아의 대중국 매출 비중을 분석을 해보니까 엔비디아는 중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덜 의존하려고 한다. 이게 이 표현입니다. 이게 딱 맞을 겁니다. 챗GPT의 통계를 한번 보면 23, 24, 25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여기도 보면 매출은 매출
액수는 높아지고 그 비중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을 포기하지는 않지만은 의존도는 더 줄이겠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중국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대중국 수출이 미국주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5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글로벌 고객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버릴 수 없는 시장이지만 그 외에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글로벌 시장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중 감소는 수출 규제 영향도 있고 글로벌 다변화의 영향이 이렇게 막 합쳐진 것들이죠. 그리고 중국 내 시장은 뭐 바이두라든가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등 뭐 필요한 회사들은 다 가져가겠죠. AI 트레이닝, 클라우드 서비스용, GPU 수요 고객이 굉장히 크죠. 뭐 A100, H100 이런 것들은 B100, B200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는 못 갑니다. 못 가는데 뭐 밀수출이라든가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시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참에 삼성이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HBM 이런 것들도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협상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할 사람이 없죠.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은 삼성이나 SK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협상을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H20 수출 재개를 통해서 중국 내 매출 회복 및 고객 유치를 할 수가 있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조금 이렇게 좀 완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중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덜 의존하려고 한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을 중국에 판매를 허용한 것은 중국의 히토리하고 바꾼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H20 수출 재개는 히토리 수출 서로 맞바꾸는 거죠. 비공식 교환설 이게 맞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가능성 아닙니다. 연합신문 뉴스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이걸 쓴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예상해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있죠. 중국은 히토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전 세계 히토리 생산량의 70%, 정제 능력은 90% 이상. 밑에 그래픽을 하나 볼까요? 이렇게 보면 24년입니다. 한국 무역협회에서 통계인데 중국이 69.2%, 미국, 미얀마, 호주가 요즘 히토리 때문에 조금 뜹니다. 기타. 그리고 미국에서도 히토리가 많이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히토리를 생산하는 회사에 지분을 절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정제 과정에서 환경물질이 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이렇게 함부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2024년 말부터 중국이 히토리를 통제를 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기술 이전 금지라든가 탐사 자료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해저 탐사하는 배가 멀리 떠났습니다. 이 심해 히토리를 이제 탐사를 얼마 전에 제가 떠난 걸 제가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중국은 미국 측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H20을 주고 히토리를 맞바꾸는 이런 그런 있었던 거죠. 수출 예외 사실상 교환 형태입니다. 갑작스럽게 재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토리가 없으면은 미국이 첨단 무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져 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H100, A100, B100, GB200 이런 것들은 지금 여전히 수출 금지입니다.
밀무역 상태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데이터 센터를 뭐 몇십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몇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H20이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죠. 공식적인 어떤 딜도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든 엔비디아든 히토리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노출되면 정치적 후폭풍이 크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지만은 뭐 그렇게 된 거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H20 판매는 제한적인 수익이고 히토리라는 전략 자산을 이룰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H20을 허용해도 중국이 히토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봐서 전략적인 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분석가의 시각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직접적인 거래는 아닐 수 있으나 히토리가 미국에 보이지 않는 취약점, 이게 맞는 얘기죠. 엔비디아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지만 그 의존을 점점 늦추는 거고, 중국은 그 미국의 이 보이지 않는 취약점이 히토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판단의 중대한 배경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HBM, H20 수출 승인은 겉으로는 뭐 수출 통제를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맞바꿈은 아니더라도 히토리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숨은 레버리지.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히토리인 거죠. 그리고 중국은 반대라면 엄청난 무기죠. 일본을 굴복시키더니만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까지 굴복을 시키고 반도체를 얻어내는 엄청난 딜을 물밑에서 이뤘다는 거죠. 그 사이에 또 엔비디아가 치고 들어가서 또 수십억 달러, 수조 원의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엔비디아의 이 젠슨 황의 그런 상술 이런 걸 보면서 참 엄청나게 영업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딜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